신라가 삼국 통일해가지고 한 250년 동안 우리 민족사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때 신라는 세계 인류국가였어요. 우리 민족사 2000년 동안 인류국가를 지금 2번 만들고 있습니다.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 250년 동안 그때 경주는 세계 4대 도시죠. 그러니까 한 7, 8, 9세기 300년 동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지금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당시에 비잔틴 제국의 수도, 그 다음에 바그다드, 이슬람 국가 제국의 수도 바그다드, 그 다음에 중국의 장안, 한국의 경주, 일본의 교토였습니다. 5개 도시입니다. 그때 신라가 인류국가였습니다. 통일신라가 인류국가였어요. 인류국가를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금 인류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김일성 악령이라는 지금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인류국가를 만든 경험이 있는 나라라야 또 인류국가를 만듭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왜 김일성 세력이 부정하느냐?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해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역사서를 보면은 신라 부분에 오면은 신라 놈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교과서에, 학문서에 신라 놈들이라고 그래요. 신라. 김유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지. 근데 한국에도 멍청한 가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신라의 삼국 통일이 뭐 외세를 빌어서 동족을 쳤다는 거짓말 하죠.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었습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도, 백제도, 고구려도, 일본도 다 동족이 아니었죠. 그때 말이 통했겠어요? 한민족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해가지고 한 1000년 이상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친근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몽고가 쳐들어온다든지 임진왜란이 나면은 우리끼리 뭉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1000년 동안 걸쳐서 만들어진 건데, 신라가 삼국 통일하던 7세기에 무슨 민족이 있었습니까? 민족 없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한 민족이라는 요 프레임을 가지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이 고구려의 후신이다 이래가지고 고구려를 가지고 신라를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에 넘어가는 멍청한 학자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1994년의 경주시 공무원 같은 사람들, 이게 바로 역사전쟁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냐? 저를 보고 묻는다면 저는 김범민 문무왕을 꼽겠습니다. 문무왕은 제위 20년 동안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운동을 돕기 위해서 온 일본의 대함대를 백총강 해전에서 무찌르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당나라와 싸웠어요. 당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신라를 도와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신라를 돕기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신라까지 먹어버리면 한반도가 자동적으로 자기 식민지가 되니까 신라를 이용한 거죠. 신라도 그걸 알았죠. 그래서 고구려가 딱 멸망되니까 당나라가 야욕을 부려가지고 백제에 당나라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라가 고민을 하다가 서기 670년부터 676년 사이에 6년 동안 대당 결전을 합니다. 당나라하고 싸웁니다.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그때 당나라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세계 최대 강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당 고종 시절이었어요. 신라 같은 작은 나라가 그 당과 결전을 하겠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우러났을까, 참 신비한 바가 있습니다. 삼국사를 읽으면은 대충 당시의 신라 지도부의 정신이 어떠했는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싸워가지고 우리가 운이 좋았어요. 신라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때 지금 티벳에서 토번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장안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신라보다는 토번 진압이 우선이다. 양면 전쟁을 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신라에서 군대를 빼내가지고 장안을 지키기 위해서 토번과 싸우는데 투입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를 신라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야 신라가 백제 유민, 고구려 유민까지 다 받아들여가지고 포용 정책을 펴가지고 그때 바로 불교의 자비심이 중요한 역할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민족의 출발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동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에는 삼국이 갈려 있으니까 당나라도 수나라도 쳐들어오고 일본도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한반도가 국제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딱 해가지고 신라가 딱 주인이 되니까 양쪽이 다 조용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반도를 놓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당나라, 신라, 일본이 불교로 서로 교류하면서 250년 동안 문화를 발전시켜서 고대사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박물관을 가보면은 가장 화려한 예술품이 바로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시대에. 동북아시아에 약 300년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 문무왕이다 이거죠. 문무왕 시절에 통일을 완성한 것 아닙니까? 그 문무왕의 채취가 있는 데가 저 감원사 그리고 대왕암 삼국 사계에 남아있는 문무왕의 유언이 있습니다. 문무왕의 유언은 여러분들 삼국 사계를 읽고 꼭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무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겸손한 분이었는지. 그래서 몇 년 전인가? 10년도 저 지났는데 여기 동국대학교에서 교표를 잡고 있던 일본인 학자가 문무왕의 유언을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게 문무왕이 7세기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대에 세계에서 권력자가 이런 문장을 남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을 남긴 사람은. 제가 지금 읽어봐도 감동적입니다. 바로 문무왕이 민족사의 황금기를 만든 분인데 요사이 해군에서 함정이 나오면 이름을 붙입니다. 광개토 대왕 함도 있고 장보고 함도 있고 문무대왕 함도 있어요. 근데 그 참 이상하다. 왜 김유신 함은 없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군에 물었어요. 왜 김유신 함은 없습니까? 우리 해군에서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아니, 김유신은 동족과 싸웠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김유신은 동족과 싸웠잖아요. 그 말은 백제 고구려와 싸웠다는 거지. 이 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7세기에도 민족이라는 말이 있었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착각하고 동족과 싸웠으니까 김유신 함은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문무왕은 동족과 안 싸웠어요? 이게 바로 역사전쟁에서 가짜 민족주의에 지고 있다는, 가짜 민족주의에 져가지고
그 결과로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데 이용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라는 말 때문에 대한민국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습니다. 민족이라는 말.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걸 국민이라고 번역했으면 딱 맞는데 폴크와 네이션은 민족이라고 하면 그건 레이스인데 인종인데 그걸 번역을 잘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지사 민족이란 말 나왔으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민족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누가 민족 반역자고 누가 민족주의자인지 한번 가려보자. 기준이 뭐냐? 누가 한민족을 발전시켰고 누가 한민족을 퇴화시켰느냐 한번 가려보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보다 평균 키가 10cm나 작고 평균 수명도 10년이나 짧다. 누가 민족을 열등하게 만들었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자는 민족 반역자 아니에요? 민족 반역자입니까? 민족 지도자입니까? 반역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수만 박정희는 우등 민족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 민족주의자지. 그래서 6.15 선언에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뭐 통일하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놨다고. 그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민족 반역자와 남한의 민족 반역자끼리 통일하자고 하니까 그게 공산 통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을, 김정일을, 김정은을 그리고 거기에 편드는 이 문재명 세력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들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해야 돼요. 이들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해야 이 민족이라는 이 주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흔히 차도살이라고 그러죠. 차도살이라고 알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칼을 뺏어가지고 그냥 찌르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칼을 뺏어가지고 그걸 다시 되돌려 주는 거지. 당신이 민족 반역자다. 그래서 저는 기회만 있으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문재인 앞에는 항상 민족 반역자라는 요 정관사를 꼭 붙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